아유, 만화방이구나. 야, 옛날에 포스터 많이 그렸는데 불교신 포스터 맨날 그렸지. 아이고, 추억이 참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나. 오늘 바로 여기서 학교가 달라졌어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과연 학교가 달라졌을지, 어떻게 달라졌을지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휴, 벌써 와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옛날 분위기가 나는 교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책걸상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괜찮으세요? 예. 아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쪽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무릎이 밑에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네. 아유, 저도 여기 들어와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예전에 정말 다 이런 마룻바닥이 다 이런 거였잖아요. 끽끽 소리도 나고 그래서 여기다 막 금 긋고요. 옆에 친구들하고 예.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특히 이런 바닥은 그 왁스칠이라고 하나요? 그 양초. 그렇죠. 예. 양초 같은 걸로 네. 한번 청소하자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이제 막 그거 막 문구점 가서 사오고 예, 걸레로 막 싹싹 닦고. 장학사님 올 때. 그렇죠. 장학사님 오신다면 바로 예. 참, 네. 그리고 학부모 뭐 참관 수업 이런 거 있으면 네. 아유, 뭐 거의 군대에 못지않게 그렇죠.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 책걸상부터 해가지고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겠어요, 학교들도? 먼저 학급당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50명 가까이 돼서 교실에 책상이 꽉 찼고 그다음에 선생님 교탁 하나, 책상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선생님 아이들의 책상도 최신식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탭이라든지 각종 첨단 기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실 곳곳에는 아이들 교구 같은 것도 많아서요. 아이들 수업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 변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 왜 음악 시간 하면 왜 남자애들이 풍금 같은 거 막 그렇죠, 올려서 맞아요. 이실 저기실 막 바닥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다 끝나면 옆반에 또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은 이제 기자재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풍금이나 이런 걸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예, 다른 것도 많이 변했고 교실 환경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칠판이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빔 프로젝터 같은 걸 이용해서 예, 그 수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교실 곳곳이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물함 같은 것도 없어서 왜 그렇죠. 예, 여기 뒤에다 옷 걸고 가방 걸고 맞아요, 떨어지면 서로 싸우고 막 이랬는데 여기다 하도 뭘 걸어가지고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도시락에다, 가방에다 그렇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사물함들에 다 돼 있고 진짜 예전에 비해서 제가 1980년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예, 그때 비하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분필 저거 지우는 것도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당번들이 지우고 저희 판금 뒤에 있지만 요즘은 없잖아요. 그렇죠. 분필도 옛날에는 왜 털다가 창문 잘못 열으면 다시 다 들어오면 맞아요. 예, 또 밖에서 혼나고 밖에 나가 털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다 보드마카나 또는 이제 물백문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출산이 또 영향을 또 한몫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교에 이제 남는 교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을 이제 마련해 줄까라는 이제 학교의 고민 때문에 어떤 이런 학교의 어떤 외형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즘 교육 환경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진천 학성초등학교 그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옆에 있는 자기 초록곰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우와, 무슨 색깔이고 거기 꽃 안에 막 뭐가 나 있을 거야. 그거 한번 관찰해봐. 뭐가 나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관찰하면서 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또 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초록곰은 사철 채송화예요. 크기는 솜털만큼은 커졌어요. 초록곰의 무색깔이 블루예요.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살색으로 꽃이 졌어요. 지금 그늘에 돌아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오, 시원하고 좋지. 왜 시원할까? 우리 여기 딱 들어오면 자연이라서. 그리고 나무가 그늘로 막아주니까 좋아. 오, 있다. 됐다. 있다. 얘가 여기 또 있다. 한 6시면 학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2시간 정도 이제 학교 수업 관리 업무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주변의 자연이나 그런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아이로 큰다면 그게 굉장히 그 아이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름다운 학교 숲에서 이렇게 급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이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 교육 과정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런 수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교육 과정을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면서 학교 수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애벌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숨어 있어야 돼. 나를 지켜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친구한테 잘 보세요. 애벌레 만져보니까 부드럽고 재밌었어요. 대박이네요. 요즘 말로 대박이에요.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보셨죠, 선생님들? 학교 뒤에 숲이 이게 가능한가? 우리 신윤영 선생님. 네. 이렇게 근무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계셨군요. 네. 교실이 굉장히 넓어졌죠.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학성초등학교에서 학교 숲은 아이들한테 학습의 장이고 놀이의 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은 뭐 특별한 교육 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된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습 모습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과 수업을 교실에서 벗어나 학교 숲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교사가 의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스스로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직초등학교가 청주 구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천 학성초등학교 이런 학교 숲을 보고 나서 정말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희도 정말 뭔가 도심 속에서 작지만한 그런 학교 숲과 같은 그런 공간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우리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성초와 비슷하게 초록학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숲이 잘 돼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황토길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황토를 직접 걸어도 보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옛날에 왜 그 펌프하는 거죠. 맞은 물 쫓아서 하는 거. 거기다가 해서 발도 씻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데서도 놀고, 그러니까 나무도 타고 뭐 이런 것들 같아. 꼭 이제 자연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노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 그 느낌을 아이들이 항상 갖고 있으니까 청주 있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이런 자연에 대한 어떤 친화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업무가 좀 늘고 이래서 약간 귀찮고 그런 건 없으세요? 예, 우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넓은 학교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제 저희 학교가 이 학교 숲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 이렇게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이 된 거는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그 교직원들의 마음, 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학교 숲을 정비하시는 주무관님과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만들어낸 이런 학교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상소가 느껴졌습니다. 네. 그 이제 까먹지 않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그 교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공부할 때 수업은 꼭 교실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밖에 이제 텃밭도 있고 이제 조그만 그 동물들도 기르고 있지만 아이들이 감자를 심고 그다음에 캐서 그걸 또 다시 팔아서 또 기부 활동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교육과정처럼 학성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련의 교육과정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 교육의 공간이 오히려 그냥 교실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환경, 이런 숲, 자연을 접하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물론이거니와 어떤 그 아이들의 정서, 어떤 정의적인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피트rop이라는 학자가 2008년도에 연구한 학교 환경이 교수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환경에 있는 숲과 같이 조성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에 이제 서로 비교를 해 보았는데 특히 이제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보다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가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고 또 학교의 기물 파손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집단 따돌림, 왕따의 수치도 많이 줄어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진천 학성초등학교 이제 화면도 같이 봤는데 이렇게 주변 학교를 둘러싼 환경들도 이제 변하고 있지만 그 교육 내용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싸그리 암기해버리면 그냥 일단 성적은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저도 그 암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막 선생님들 다 똑같겠지만 앞 글자만 따서 막 외우는 것도 방법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잘 주입식 암기 이런 거 안 하죠? 예전에 저희 때 보면 왜 하루에 뭐 영어 단어 10개, 그다음에 뭐 5개 미만은 뭐 20번씩 쓰기 뭐 이런 거 뭐 빽빽이도 많이 쓰고. 빽빽이. 네. 아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그다음에 뭐 거의 매번 시험이잖아요. 한 단어 끝나면 단원 평가 보고 월말이 월말고사 봐야 되고 5월, 7월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교육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뭘 배웠는지 어떤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잘 외우셨을 것 같아요.
저요? 제가 좀 모범생처럼 생겼죠. 암기력이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말로 빡빡이를 제가 여기 손가락 여기 굳은 살에 베겼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6학년 때는 중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봤어요. 그때 정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정말 빡빡이라고 그러죠. 이거 2장, 3장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많이 외우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정말로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런 지식은 아이들이 이런 빽빽이가 아니라 다양한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또 방법적인 면에서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는 아무래도 그래도 외울 게 조금 더 많아지긴 하잖아요. 네,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같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서로 지식을 알아가고 재구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통해서 애들이 지식을 얻어가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교육 방법들이 내용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음성 삼성중학교요. 2명의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2명의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약간 머릿속으로 저는 잘 안 그려지는데 먼저 사례 같이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수업을 앞둔 교무실. 수학 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이 한참을 고민하는 중인데요. 화면으로 띄우기. 이 숫자만 보이고 그 문장들은 보이지 않게 숨겨서 반드시 이 숫자를 찾아야만 함수 값을 통해서 찾아야만 그 문장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역사와 수학이 같이 함께 융합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학습 주제를 가지고 동일 대상들에게 이제 저희가 협력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이 함께 진행하는 수업. 잠시 볼까요? x는 p에서 뭘 가져? 최대값을 갖고요. 그다음에 뭐가 없죠? 최소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9월말부터 일제강점기 초반까지 전 시간부터 계속 학습을 해왔습니다. 잘 기억을 해뒀다가 잠시 후에 있는 우리 토론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떤 힌트 카드가 나갈 거예요. 그 힌트 카드를 보고서 같이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 값을 내면 역사 과목의 질문을 얻을 수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이게 뭔가 싶지만 뜻밖의 교육 효과도 있답니다. 선생님 두 분이 다른 과목인데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수업을 하니까 그런 경험은 별로 없죠. 색다른 경험이죠. 원래 역사를 좋아하고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수업을 잘 안 들었었는데 좋아하는 역사랑 같이 수학이랑 수업을 하니까 수학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수업을 더 열심히 들은 것 같아서. 네덜란드도 식민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 평가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모둠별로 의견을 모아 발표를 하면 다른 친구들의 꼼꼼한 동료 평가가 이뤄집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로 점수를 매기던 예전과는 달라진 풍경이죠. 원래는 쌤들한테 평가를 받으면서 쌤들 앞에서만 잘해야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료 평가를 같이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애들을 평가해줘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시험은 아이들을 변별하는 시험이었어요.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기는 시험이었다면 저희 학교의 이런 평가 시스템은 그런 변별보다는 아이의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교실 한켠에선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열심히 수업을 지켜보는데요. 이렇게 참관하며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하려면 몇 배나 더 힘이 든다네요.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 선생님들 간의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또 어떠한 좋은 점,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의 수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음성 삼성중학교는 사회, 기술, 국어, 도덕 등 교과별 연계 수업을 하는데요.
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수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단선적인 일보다는 되게 복합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요새도 교과 간의 융합도 강조를 하는 시대니까 교과의 벽을 넘어서서 타 교과랑 같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 더해지고 그럼 수업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업을 듣고 획일적인 평가를 했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젠 학교 수업도 달라지고 있네요. 아, 음성 삼성중학교. 아, 이거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네, 네. 선생님들끼리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네. 대단합니다. 저 이런 수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아, 선생님 역사 네네. 선생님이셨군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수업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신데 뭐 이제 어떻게 뭐 이 문제를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나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런 고민이 있다 털어놓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를 같이 해서 수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화면으로 봤지만 게임하듯이 놀이하듯이 네네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네. 거기서 이제 답을 얻고 그리고 또 역사 이렇게 연도 뭐 이런 건가 봐요. 예, 역사적 사건들. 아이들도 좋아합니까? 학생들도? 네. 실제로 정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는 마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전 교과가 융합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우리 마을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우리 마을에 숨겨진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뭐 우리 동네에 있는 가축의 뭐 마리수가 몇 마리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을에 대한 그런 애양심이 점점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왜 국어 시간에 국어만, 수학 시간에 수학만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국어와 접목이 잘 안 되고, 예. 또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또 다른 과목에서도 또 잘 안 되는 연계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제가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진로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는데요. 처음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이제 국어의 면담 활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자료 찾기 활동도 해보고, 또 사회에서 그 여러 가지 역사 나누기라든가 다른 나라 조사하기 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활동들이 다 쌓이니까 나중에 정말 그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진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좋은데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하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방송하면서 2MC 할 때 있거든요. 1MC 할 때 있고. 2MC가 훨씬 힘듭니다. 이게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다 보면 약간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귀찮고. 혼자 하는 게 편한데. 근데 두 분이 같이 준비하다 보면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한 수업은요. 사실 교과서 하나 들고 가고 분필 하나 들고 가는 수업이 가장 편해요. 그냥 아는 지식 털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 교과 안에 갇혀있던 그 사고가 다른 교과랑 융합이 되면서 훨씬 더 확장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문제 해결을 할 때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애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수학에서 덧셈 뺄셈만 하고 나눗셈 곱셈하면 끝나지 왜 이걸 배우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고등적인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과 융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각이 좀 더 확장되는 것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최근에 와서 스팀 교육 뭐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스팀이라기도 하고 스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를 둘러다보면 이게 가장 아쉬웠던 점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이 스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다빈치 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다빈치 교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인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은 여러 학문에 있어서 뛰어난 이런 업적을 많이 남기신 인물이신데 이런 것 분들의 어떤 그 융합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교실 이름을 이제 다빈치 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실들을 꾸려놓은 해외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스팀 교육이나 스템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빈치 교실을 좀 학교 하나하나마다에 좀 잘 구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제가 마늘을 잘 안 먹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마늘 먹게 하려고 고기를 항상 주셨어요. 그 어쩔 수 없이 마늘이랑 상추랑 쌈짜 먹잖아요. 아까 화면에서 학생 나왔지만 네네. 나는 수학은 싫어, 역사만 좋아하는 이런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과 연기 학습하면서 흥미도 더 붙일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효과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학교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방학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친구들하고 뭐 놀기도 하고, 이렇게 방학 숙제 나중에 밀려서 막 한꺼번에 싹 하고 다 그러셨죠? 네. 네, 선생님도 다 그러셨죠? 예. 다 나중에 일기에 가짜로 뭐 쓰기도 하고요. 일기는 한 이틀에 몰아서. 그렇죠.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일기예보를 몰라서 고민했죠. 그렇죠. 탐구 생활하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자, 요즘 학교의 그 방학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괴산 간물초등학교의 모습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참 뛰어놀 여름방학인데 아이들이 학교엔 웬일일까요? 방학인데 꿈키움 캠프 때문에 학교 왔어요. 해마다 방학이면 학교에선 꿈키움 캠프가 열리는데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1-19에서 내가 민지를 째려봐야 돼? 아니면 그냥 살짝만 봐야 돼? 자, 오늘은 째려봐야 돼? 민지를 너무 째려봐봐. 그거를 떨어뜨린 게 얼마나 기분 나빴었던 것처럼 째려봐야 돼. 아이들은 어느새 영화 촬영 스텝으로 변신했습니다. 오케이. 됐어. 너 이제 제가 배우보다는 기계적인 걸 좋아해서 그 음향 감독을 하게 됐어요. 제 역할은 친구 1이고 그 영화를 찍는 게 재밌고 뿌듯하고 좋아요. 영화 동아리에서 올해로 벌써 3번째 영화가 크랭크인 됐는데요. 영화 감독을 초빙해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과 편집까지 학교에서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민지가 내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민지! 너 어떻게 나한테... 아, 열받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지야! 처음 온 친구들은 또 처음 온 친구대로 그 모든 게 사실 새롭고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 온 아이들이나 뭐 처음 제가 예전부터 만났던 아이들이나 같이 잘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친구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은 친구와 관계 맺기 시간입니다. 친구 얼굴 가까이서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 원래 안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친해지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됐어요. 평소 서먹하거나 친해지기 어려웠던 친구들과 함께하며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데요. 나만 알던 아이들도 이 시간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래, 다 여기 딱 여기다. 현아야, 패스하는데 괜찮아. 나중에 동시에. 친구들이 이런 점을 잘하구나, 이런 점을 좋아하구나, 이거를 나와 함께해서 어떻게 된 거나 기분이 어떤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방학이 되면 졸업생과 학부모님들이 일일 교사로 나서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방학이 익숙했던 학부모님들에겐 그저 부럽기만 한 풍경이죠. 요즘 아이들 방학을 보내는 걸 보면서 새로운 학교에서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그램들 체험하고 친구들 간에 함께 대화하고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드론 조종하기, 탐험놀이 등 생생한 방학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단순히 학교가 이제 교육과정만 단순히 이수하는 그런 방향이었다면 이 미래의 학교 교육은 바로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가정과 함께 가정이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일정 정도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 미래 교육의 아주 트렌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라진 학교 풍경. 이제는 여름방학도 달라졌네요. 괴산간물초등학교의 행복한 방학 때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방학에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일단 엄마랑 싸우는 시간입니다. 예, 방학에는 그리고 자주 안 보던 아빠를 또 자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했던 그런 기억인데 괴산간물초등학교의 그 방학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방학하면 그냥 방학 땡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왜 아침 10시까지 막 자고 이러다 보면 엄마 아빠 다 나가시고 안 계시고 그럼 하루 종일 TV나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방학이 그냥 단순히 놀기 위한 방학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방학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인적 자원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화 감독님도 와 계시지만 이제 지역에 계시는 이제 마을 교육 활동가 분이 계셔요. 예, 그분을 통해서 영화 감독님을 섭외했고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번에도 이제 부천 청소년 평화영화제에서 이제 수상을 하는 등 이제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요. 그런데 단순히 뭐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와서 학생들 점심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방학이 그냥 옛날처럼 그냥 노는 방학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또 배우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방학이 더울 때, 그렇죠. 또 아주 추울 때 학습의 장을 가정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학교가 여름에 더 시원하고 겨울에 더 따뜻하고 시설이 좋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맞벌이 부부들도 훨씬 더 많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 좀 교육적인 케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골도 그렇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적인 그런 요구가 학교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학교마다 다양한 그런 그 방학 때 할 수 있는 방과 활동이라든지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간물초등학교 사례를 보니까 정말 방학을 이용해서 매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고 또 학생이랑 선생님뿐만 아니라 졸업생, 지역 주민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하나의 그 방학 프로그램을 이뤄간다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때 2주간 사직 워터파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형 풀장을 정말요? 네, 대형 풀장을 저희는 샀어요. 임대를 한 게 아니라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비싸서 저희는 그냥 아예 사서 매년 운영을 하자. 그래서 그늘에다 딱 설치를 해놓고서 2주간 운영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로 다 놀러 오겠네요. 네, 주변에 다른 학교 아이들까지도 놀러 오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거 치우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또 깨알 같은 학교 자랑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아주 아이들이 이제 능숙하던데요. 이제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나갔던 그 학생 중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안경 쓴 친구가 3년 연속 여자 주인공 자리를 꿰차고 있는. 네. 야,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민지, 너 어떻게 나한테? 열받네. 지영아, 왜 그래? 근데 너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시상식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상영 끝나고 잠깐 앉아 있는데 주위에서 그 학생 보고 뭐라 하더래요. 제가 그렇게 아까 눈 흘기고 싸가지 없던 말이에요. 연기 잘했네. 네, 그 연기를 잘한 거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거에 누구나 연기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연기를 잘 못하면 음악 감독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밝아졌어요.
예, 저도 지금 저희 대부분 다 저희 반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밝아요. 예전에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이 중학교 올라오면 수행평가 속에서 그대로 네, 녹아들게 그런 것 같아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교과에서 UCC 제작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UCC 활동을 할 때 지금 배웠던 뭐 촬영이라든가 이렇게 뭐 다양한 연출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중에 수행평가를 두둑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 또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인적 자원을 또 잘 활용했다는 것도 또 많은 또 시사점이 또 되는 것 같아요.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한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이런 학생 자치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 사직초등학교에 사례가 있는데요. 같이 화면으로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등굣길, 사직초등학교 교문에선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파이팅 데이,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학교 오는 길에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즐거웠어요. 효과는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좋고 선생님들도 사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침에 우리 반 아이들 찾아가지고도 해주고 작년 반이었던 친구들도 찾아서 해주고. 이 학교만의 독특한 풍경은 등굣길만이 아닌데요. 학생 자치 예산도 학생들의 의견으로 결정됩니다. 정수기를 사서 다 같이 학교에 물을 꼭 안 가지고 와도 다 같이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드게임을 2-3개 더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을 지키는 모서리 보호대가, 우산을 안 가져온 날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양심 우산이, 그리고 화장실엔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세정제가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이 이렇게 학교에 반영이 되는구나.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깨닫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임원 아이들한테 받아들여졌고 거기서 결정을 한 거죠. 이 돈을 이 손세정제 사는 것에 쓰겠다. 어떻게 사면 좋을까?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부터 제5회 학생회 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고민은 게시판을 통해 전달되고 전교 어린이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을 모읍니다. 이달에 고민을 붙여서 실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이달에 가장 표가 많이 나온 걸 이달에 생활 목표로 하려고요. 이렇게 학급회의와 전체 임원회의를 통해 학교 생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정해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정하니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18년 5월 19일 정규 선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조회도 달라진 풍경, 운동장 대신 강당에서 또 훈화 말씀 대신 등장한 건 학생들의 자유 발언 때. 선생님과 사직 어린이들 모두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는 생활로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난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할 때는 서서 듣고 말할 때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지루했어요. 근데 지금은 앉아서 들으니까 좀 편해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더 잘 듣게 된 것 같아요. 학생 자치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한 건 선생님들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체 삶을 결정하는 일, 자치가 중요한 교육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치를 운행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방법들을 표현을 하면서 많은 것이 좀 변화가 됐다고 느끼거든요. 개인의 인생이든 공동체의 인생이든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첫 발걸음이 바로 자치활동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청주 사직초등학교. 예, 저는 그 아침에 파이팅데이 충격적입니다. 예전에 떠올려 보면 아침에 웬만하면 선생님 눈 안 마주치고 교문 통과하는 게 그날의 지상 최대의 과제고 걸리면 바로 여기 한번 몇 명 끌려가고 이 파이팅데이라는 것들도 있고 학생들하고 교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네요. 보통 이제 매일 아침 이제 화이팅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이제 특별한 날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또는 뭐 이제 그 다양한 행사가 있는 주간에는 독서 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기간을 정해서 선생님들 전 직원들이 나와서 아침에 화이팅 해주면서 뭐 이벤트도 하고 뭐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인상적인 게 그 정말 자치적으로 예산 같은 걸 어떻게 더 썼으면 좋겠는지 서로 토의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네요. 네, 이번에 많이 느꼈던 게 저희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호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출퇴근 시간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생활불편 신고에 제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자기들이 이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때 출퇴근 시간에 신호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정체가 있었다. 제보 고맙다고 하면서 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신호등 아침마다 출퇴근할 때마다 되게 뿌듯한 거예요. 아, 이제 안 막히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정말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작지만 자기들이 찾은 문제점들을 뭔가 제시를 하고 그걸 또 해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자치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회장선 투표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에 무조건 선생님 무슨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서기가 적고, 그다음에 의례적인 주생활 완성부터 해서 다음 뭐 생활규칙 뭐 정하기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사실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그거를 그냥 반성일 뿐.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자치활동이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근데 사실은 이런 자치활동을 이제 강화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작지만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치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에 갑질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표현의 자유는 늘 있어 왔었는데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갑질에 대한 저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자치문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질에 대한 저항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런 자치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표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학생 자치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잘 배우고 올라온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있게 되면 스스로 체육대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아예 선생님들은 뒤로 이렇게 물러서 있고 아이들이 후루라게 불고 다니면서 심판도 보고 다 기록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교의 그 주인은 이제 교직원들도 있을 테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학생이 이제 정말 중요한 존재들인데 과거에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주인으로 사실 많은 것들을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청소할 때만 거의 학교 주인이죠, 뭐. 물론 이제 시대가 그랬던 것도 이게 있겠지만요. 정말 학교의 주인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이 자존감 향상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게 사직초등학교의 예산을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짜고 구매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품과 물품 정도의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의 주된 사용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이제 세 집단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제 비품이나 물품 구매할 때만 자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 설계를 한다든지 공간을 조성한다라든지 옥외 공간을 어떻게 조성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사용자가 다 참여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이제 사용자 참여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 교사, 학부모 다 참여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오늘의 그 사직초등학교의 자치 활동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달라진 풍경을 네 분의 선생님과 또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5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 끝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교육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함께 다른 학교들의 사례들도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꼈다 하시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릴까요? 먼저 선생님부터 좀 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로 많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 현장이 노력하고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또 이제 우리 학교 현장이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윤영 선생님. 네. 저는 정말 한 20, 30년 뒤에 아이들이 어떠한 세상에 살아갈까 항상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현재에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교육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먼 미래는 어떤 불안 막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가 늘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투자한 대비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가시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 총체적인 변화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좀 완결된 모습으로 갈 때까지 사회에서 조금만 저희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깨동무가 떠올라요. 어깨동무라는 게 사실 어느 한쪽이 키가 크면 할 수가 없는 게 어깨동무거든요. 저하고 김영대 선생님하고 어깨동무가 힘들잖아요. 학부모님들, 아이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같은 키에서 같은 눈높이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된다면 우리 교육은 미래는 좀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학교가 달라지고 있는 풍경을 모습을 저도 5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렴풋이나마 그려지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고 학교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학교 현장의 일선의 노력들이 더 나은 미래,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5분.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oo!